코딩 초보 탈출 오쌤 따라 HTML과 CSS 잘 보고 잘 쓰고 잘 구현하고.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HTML과 CSS 편 챕터 15번 CSS의 여백 테두리 속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영역 속성을 배웠었죠? 이번 강의에서는 영역이 확장된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CSS 여백 속성, 패딩과 마진. 두 번째, CSS 테두리 관련 속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좀 할래요? 오늘도 가자!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복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수업, CSS 여백 속성. 여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패딩과 마진이죠. 둘 다 여백을 뜻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화면에 요소를 하나 그려놨고 테두리들을 쭉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요소 내부에 있는 걸 자손이라고 하죠. 이때 패딩은요, 요소의 테두리 안쪽 여백이에요. 그리고 테두리와 이 자손과의 간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패딩이라고 하죠. 자, 그럼 마진은요, 요소와 요소가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관계는 동의 선택자여야 되고요. 이 요소와 요소 사이의 테두리의 이 바깥쪽 여백을 마진이라고 하고, 동의 선택자와의 간격 조정 시 사용이 됩니다. 집으로 예시를 들자면 방 내부의 공간을 넓히는 것을 약간 패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 밖의 정원을 넓히는 것을 마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패딩과 마진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v 태그들 내부에다가 이미지를 좀 넣어놨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다 보시면 테두리가 있고 자손으로 이미지가 처리된 것 확인되시죠? 자, 그럼 마진 먼저 해볼게요. 박스 01에 마진을 2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좌우상하 전부 다 들어가는데 동의 선택자 아래에 있는 것과의 간격 조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을 한번 줘볼게요. 박스 02에는 패딩을 20으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 안쪽 여백이 늘어나면서 영역도 커지고 그 다음에 배경색도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패딩과 마진의 값 기록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1개부터 4개까지 작성 가능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미콜론이 중요한데 값을 1개 적고 종료, 2개 적고 종료 뭐 이런 뜻이죠. 실습을 통해서 여백의 값을 기록하는 법을 보도록 할 거고요. 예시는 지금 패딩으로 할 거지만 마진도 기록하는 건 똑같습니다. 역시 div 태그 내부에 img 태그를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박스 01에는 패딩을 20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럼 값을 1개 적었기 때문에 좌우상하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박스 02에는 패딩을 20픽셀, 50픽셀 이렇게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그랬더니 위아래는 20픽셀 들어가고 좌우는 50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앞상하, 뒷좌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앞에 쓰는 건 상하, 뒤에 쓰는 건 좌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값을 3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은 20, 50, 80 이런 식으로 적으시게 되면 상은 20, 좌우,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상, 좌우, 하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4개를 다 적는 건데 패딩을 1개씩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상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상단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위쪽만 여백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20픽셀 000 이렇게 적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미리 해놨는데 이렇게 다 각각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결과도 보시면 패딩 탑
패딩 라이트, 패딩 바텀, 패딩 레프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씩 다 값을 따로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마진도 다 있어요. 마진 탑, 마진 라이트, 마진 바텀, 마진 레프트 전부 있습니다. 마진은 오토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부모 영역이 가변적일 때 사용하게 되죠. 그럼 그림을 통해서 어떤 쪽가 가변적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부모 요소예요. 가로가 200픽셀이고요. 자손 요소는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100픽셀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좌우 여백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200에서 100을 빼서 나머지를 나눈 두 개의 값으로 수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 영역이 가변적이라면 좀 다르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화면이 100%예요. 그리고 자손은 여전히 100픽셀입니다. 그럼 이때 좌우 여백을 어떻게 처리하겠냐는 거죠? 네,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창 사이즈를 바꿀 때만 해도 계속 바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CSS가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도록 오토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진에 오토 키워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ML 문서에는요, div 태그를 4개를 작성을 했어요. 화면에 보이시게끔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해놓은 거죠. 첫 번째 박스에는 텍스트 요소를 넣습니다. 텍스트는 인라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는 저희가 이미지를 처리를 해놨고요. 세 번째 박스에는 p 태그를 넣었는데 p 태그는 블록 요소예요. 그리고 네 번째 거는 부모가 바디인 경우인데 위에 세 개와는 조금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키워드를 언제 쓰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손 요소들을 가로 가운데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손 요소를 가로 가운데 처리하실 때는요. 첫 번째 박스에다가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줘보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면 자손이 텍스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가로 가운데 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미지일 때는 뭘 줘야 되냐? 얘도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또 가로 가운데 오는 거 보이시죠? 텍스트도 이미지도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미지는 인라인 블록 요소지만 마찬가지로 인라인 수평 나열 처리되는 것들은 부모가 자손을 가운데 오도록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블록 요소는 보시면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글자는 상속받아서 가운데로 오게 되는데 p 태그의 가운데로 오게 되죠. 그럼 블록 요소가 부모 영역에서 가운데 오고 싶다면 그때 주는 것을 마진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p 태그한테 마진을 통해서 줘보도록 할게요. 위아래 뛸 건 아니니까 마진 값을 위아래는 0, 좌우를 25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100이고 p 태그는 50이기 때문에 좌우를 25씩 주면 계산이 이렇게 잘 들어가서 가운데 오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블록 요소는 자기가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마진으로 주셔야 돼요. 근데 계산하기가 귀찮다. 그리고 숫자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오토라고 이때 오토 키워드를 쓰면 되거든요. 바뀌지 않고 역시 가운데로 처리되는 거 잘 보이시죠? 근데 픽셀로 꼭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100%인 경우죠. 바디 같은 경우는 매번 이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기에다가 마진을 0하고 100픽셀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떨어지기는 하는데 항상 맞지 않죠. 여백이 계속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부모 영역이 가변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 좌우 여백을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토라는 키워드를 주면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가운데로 오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진형 오토 같은 경우는 블록 요소가 부모 영역에서 가운데 오게 처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업, CSS 테두리 관련 속성입니다. 바더 속성인데요. 요소에 테두리를 주는 속성이에요. 하지만 테두리는 값을 한 개만 적으면 안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다시피 요소가 있으면 테두리가 있을 때요. 일단 테두리 굵기인 바더 위드스가 들어가야 되고 테두리 스타일인 바더 스타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상인 바더 컬러가 들어가야 돼요. 각각 작성해도 되고 속기법이라는 걸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속기법이란 속성명의 앞에 영문이 같은 경우 앞에 영문만 작성하고 값을 나열하는 방식이죠. 이전 강좌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네, 바더라고 이렇게 쓰시고 네, 선 굵기, 선 스타일, 선 색상을 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반드시 값과 값 사이는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소는 좌우상하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 테두리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보시면 네, 위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왼쪽 테두리 이렇게 각각 지정하실 수 있으세요. 테두리 속성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01에는 굵기, 스타일, 색상을 각각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바더 위드스라고 적으시면 네, 5픽셀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바더 스타일이라고 하시면 솔리드로 실선으로 지정해 볼게요. 네, 근데 이제 검은색이 디폴트로 되어 있어서 색상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더 컬러를 네, 네이비로 한번 줘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속기법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다 쓰면 줄수도 길어지고 코드도 길어지죠. 그래서 속기법은 앞에 영문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더라고 쓰고 네, 5픽셀 솔리드 네, 네이비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네, 아래쪽도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앞에 영문이 같을 때 이 뒤에 영문은 생략을 하고 값들을 나열해서 쓰시고요. 사이 값은 공백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는 또 테두리 위치를 각각 지정할 수 있어요. 테스트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자면 제가 바더 탑, 바더 라이트, 바더 바텀, 바더 레프트 이렇게 준 거 보이시죠? 예시도 미리 꺼내놨는데 상단만 들어가고 오른쪽만, 아래쪽만, 왼쪽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테두리는 스타일이 또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은 네, 8가지 종류가 있고 없애는 것까지 하면 9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역시 테스트로 하면 너무 길게 돼서 설명만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스타일은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바더 스타일로 주실 수 있고요. 솔리드는 실선이에요. 쭉 이어지는 선을 실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시드는 점선. 네, 이렇게 긴 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다티드는 원형의 그 짧은 점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로우라는 거는요. 테두리 자체가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서 파인 듯한 느낌을 주고요. 리치는 포토샵의 베벨 엠버스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줘요. 음영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때 다티드랑 그루브는요. 3픽셀 이상이 아니면은 이 음영을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선이 얇을 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3픽셀 이상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은 네, 여기 보시면 두 줄이에요. 마찬가지로 최소 픽셀은 1픽셀이기 때문에 3픽셀 이상 줘야 두 줄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랑 8번째는 인셋과 아웃셋인데요. 이거는 이때 배경색과 선색이 같아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셋인 경우는 위쪽을 어둡게 해서 조금 요소 자체가 버튼처럼 파인 듯한 느낌, 파인 버튼 같은 느낌을 주고요. 아웃셋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어둡게 해서 좀 튀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백그라운드 컬러랑 같이 쓰셔야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제거하는 거는 논인데 바더 스타일 논이라고 잘 안 주고 바더 논이라고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속기법으로 쓰는 거죠. 테두리를 제거하는데 색깔이나 네, 그 다음에 굵기 같은 게 지정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더 논 이렇게 하시면 테두리가 들어가 있던 게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바더 레디우스 속성도 있습니다. 요소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속성인데요. 값을 하나만 적으면 네 방면 모두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예시처럼 바더의 레디우스를 20픽셀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렇게 네 방면이 다 모서리가 둥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값을 4개를 적으면 네 방면이 각각 처리가 돼요. 그래서 예시로 뭐 바더 레디우스를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고 하면 이 좌측 상단부터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실 거예요. 바더 레디우스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ML은 div 4개를 뒀고요.
마지막 박스에만 이렇게 이미지를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박스에 모서리 둥글기를 네 방면을 전부 다 한 번에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01에 바더 레디우스라는 값을 20으로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럼 네 방면 다 전부 다 모서리가 둥글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02에는 각각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더 레디우스 값을 한 개씩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점점점 더 크게 둥글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지금 제가 테두리로 예시를 들었다 보니까 바더 레디우스를 꼭 테두리랑 넣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테두리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더 논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가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더 레디우스를 20을 주시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테두리가 꼭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원형으로 바꾸는 것과 이미지를 넘어간 부분을 안 보이게 하는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걸 줘볼 거예요. 지금 박스들은 보시면 100픽셀, 100픽셀이거든요. 그럴 때 바더 레디우스를 반인, 요 영역의 반인 50픽셀로 주신 모서리가 둥그러지는데 지금 사진이 가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거를 히든으로 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 테두리를 줘서 덜 둥그러졌는데 조금 더 수치를 크게 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반 이상만 주시면 완전한 원으로 처리가 되시는 거죠. 네가 스터디 테스트 1번 문제. 요소의 테두리 안쪽 여백이고 자승과의 간격을 조정하는 속성은 정답은 3번. 요소의 테두리 안쪽 여백은 패딩입니다. 2번 문제. 바더 속기법 지정 시 값의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바더는 이렇게 5픽셀 솔리드 네이비 쓰듯이 굵기, 스타일, 색상 순서로 쓰셔야 됩니다. 3번 문제. 요소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속성은 정답은 3번. 요소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속성은 바더 레디우스입니다. 오쌤의 답변 시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더의 속기법은 순서를 맞춰서 써야 하나요? 네, 순서를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굵기, 스타일, 색상 이렇게 이걸로 꼭 적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다른 속성들도 속기법이 있다면 값의 순서를 맞춰서 써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백그라운드 리피트 막 이런 식으로 순서가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쓰고 그걸 다 쓰려고 하면 외우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나눠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한 번에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많이 값을 써야 된다 그럼 기억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따로들 보통 씁니다. 하지만 바더와 같은 경우는 값이 좀 짧잖아요. 3개밖에 없으니까 순서를 꼭 맞춰줘서 기억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백의 기록법 순서라든지 바더 레디우스 값의 순서를 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순서를 외우는 거는 조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컴퓨터는 다 좌측 상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바더 레디우스 같은 경우도 좌측 상단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 다음에 여백 같은 것들 적을 때도 상단 우선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백에서 네 방향을 쓸 때도 상단 기준으로 시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좌측 상단이 처음으로 포인트가 된다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좀 한 번에 외우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정리한 것을 보고 코딩할 때 직접적으로 응용하면서 점점 외워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CSS 박스 모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